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차시 이항 정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소리 좀 할게요. 우리가 NCR을 분명히 공부했잖아요. 이거 언제 공부했었냐면은 고등학교 수학 2학기 내용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항식은 언제 배웠냐면은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과정에서 배웠다는 것인데 제 판단에는요, 이거 두 개 섞으면 충분히 이항 정리를 공부할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상하 1학년 수학에서 배우고, 이것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생각을 하시냐? 이항 정리가 엄청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1학년들 수준에서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쉬운 내용인 게 맞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명심하시되, 두 번째 방심하지 마셔야 될 게 다항식에서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에서의 테크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항 정리를 공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항 정리가 왜 확률과 통계에 와 있냐? 그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고등학교 수학, 저기 써 있는 1학년 수학들은 수능의 간접 출제 영역이에요. 직접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얘는 여러분이 올해 수능에서 마주치게 될 문제의 소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학습량 좀 분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여기 가르치더라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가 너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률과 통계에 넣어두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피셜 아닙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좀 가볼까요? 이항 정리를 읽으실 때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한자어다 보니까 이항 정리가 무슨 뜻인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한자보다는 영어가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모르긴 하겠는데, 이만큼을 알까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얘는 좀 익숙하고요. 이건 별로 안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적어도 좀 익숙한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단어 아마 알 거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으면은 요 단어도 알 겁니다. 바이서클이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달려있는, 그림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이거 자전거예요, 자전거. 놀랍게도. 그러면 binocular 뭐냐면은 요거예요. 제가 좀 웃기게 그렸는데 이거 쌍안경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라고요. 뭐가 두 개냐면은 동그란 게 두 개라든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두 개냐? 바이노미얼 테orem에서는 뭐가 두 개냐? 우리 다항식에서 다룰 수 있는 항이 두 개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항 두 개 다루기인데, 항 두 개짜리인 다항식의 거듭제곱 형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죠. 완전 세제곱식, 네제곱식, 다섯 제곱식, 이런 형태의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NC 어쩌고, A의 어쩌고, B의 어쩌고 꼴들의 합으로 이것들이 표현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전개한 거고 인수 분해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항에 대해서 알아보되 그 항들의 머리 쪽에 붙은 것이 C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은 그냥 이 단어는 다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설명 세게 하고요, 그 이후에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수업 들어야 되는 2차시 같은 경우엔 제가 50분 꽉꽉 눌러 담았잖아요. 그거 듣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거 최대한 30분 컷하도록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했고요. 방금 전까지 제가 하던 말들 깔끔하게 두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티어럼 이항 정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항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는 저의 목적을, 그리고 수학자들의 목적을 담은 제목이고요. 실제로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이게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 아우르는 그 전체,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N거듭 제곱에 대한 것을 개별적인 대상들로 각각 나누어서 쪼개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쓰일 수밖에 없냐면은 조합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대상들을 모두 모으면, 개별적인 대상들을 모두 모으면 당연히 전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간략한 예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A 더하기 B의 한 5거듭 제곱을 전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리고 교환 법칙 이용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가다 열심히 해주시면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머리를 써봅시다. 만약에 A에 5제곱이 있다면 A의 5제곱은 무엇이냐면 이 5번 모두에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의 기회에서 A를 몇 번 골랐어요? 5번의 기회 중에서 모두 A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건데 B는 한 번도 골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A 몇 번 골랐고요. A 몇 번 골랐다고요? 5번 중에서 5번 골랐다고요? 5번 중에서 5번? 이거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항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예요. 그러면 A를 몇 번 골랐다고요? 4번 골랐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의 총 개수는 몇 번이냐면은 5번이에요. 5번 중에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A를 4번 고르고 B를 한 번만 고르면 돼요. 가령 제가 A, A, B, A, A라고 골랐으면은 A, A, B, A, A 얘를 그러면은 A 4제곱, B 1제곱이라고 쓰는 게 온당하지 않냐, 무조건 맞지 않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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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골랐으면은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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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이것도 A 4제곱, B 1거듭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의 기회 중에서 A를 4번 골랐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쭉쭉 써내려 가실 수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A는 3번 골랐고요. 그러면은 A랑 B라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데 A를 3번 골랐다는 말은 B는 나머지 2번 골랐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개수는 이만큼이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OC, A, B 3거듭 제곱 이것도 알고, OC1, A1, B 4거듭 제곱 이것도 알고, OC0 이건 좀 대담하죠. A를 한 번도 안 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머리를 쓰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5거듭 제곱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NCR을 이용한 거고요. NCR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계산하세요. 손으로 계산하면은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머리를 안 써도 돼요. 머리를 안 쓰는 대신에 힘들어요. 거기다가 삑살이 나기가 쉬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직접 세기와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사전식 나열법 수영도와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항 정리는 무엇이냐? 당연히 테크닉이에요. 그럼 테크닉은 익혀두면은 언제 쓸 줄 안다면, 그런 판단을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NCR 이용해서
이항 정리를 설명하는 중이고요. 이항 정리 같은 경우에는 1학년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좀 썰렁한 단원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만큼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좀 미심쩍으신 분들은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또 교과서 21페이지 아래에 친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내용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우리 방금 전까지 A 플러스 B의 5거듭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5번의 기회 중에서 5번 모두 A를 골랐다. 그랬더니 B는 한 번도 안 골라졌더라. 그리고 5번의 기회 중에서 4번을 A를 고르고 B를 한 번만 골랐더라. 그리고 5번의 기회 중에서 3번을 A를 고르고 B는 2번 골랐더라. 라는 말들을 이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쓰는 게 말하면서 쓰는 게 되게 힘든 것도 있는데 긴 거 쓰다 보면은 이게 호흡이 길어지니까 노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같고요. 그리고 얘네 둘의 합이 항상 얼마예요? 5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주어진 찬스를, 주어진 기회를 다 쓰면 5번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좀 치사한 게 뭐냐면은 수학자들은 되게 보기 싫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 싫은 것들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그마를 이용하여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 시그마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그마 언제 공부하셨는지 대충 기억나실 겁니다. 수열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안 써 있냐면요. 이게 위계가 수학 1을 배우고 나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위계가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수학 1학년 거 배우고 나면은 기하를 배울 수도 있고 수원 수투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뭐더라? 우리 확률과 통계도 공부할 수 있고 심화 수학도 배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과목에 있는 표현을 일부러 안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왜 아셔야 되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돼서 경제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꽤 수능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게 꼭 수능에 나온다는 거 아니고 저걸 해석하는 과정이 수능에 필요한 역량이랑 비슷하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항 정리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 보면은 뭐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저렇게 써놓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저 빼놨어요. 빼놓은 거 알고 계시겠지만 알아서들 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개수라고 부른다는 것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앞꼬다리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개수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이항 정리에서의 개수라고 해서 쟤네들의 이름을 이항 개수라고 한다더라 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됐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 좀 내셔가지고 이 예제 1번 정도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제 1번을 시키냐면요. 답이 달려 있어서 좋으니까요. 다 푸셨군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2번 한번 서비스로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 하면서도 짜증내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뺄셈이 들어있는 경우예요. 앞에 있는 덧셈으로 연결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뺄셈을 왜 못하냐면은 진짜 이 딱 사소한 이 테크닉 하나 빼놔서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이항 정리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뭐에서부터 정의를 했냐면은 덧셈으로 연결된 경우로부터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뺄셈이 나옵니다. 그럼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 항을 잘 분리시켜 두는 거. 그러니까 3만큼 뺀다는 거는 마이너스 3만큼 더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게 분류해 두시면은 이거 한 덩어리라는 걸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서 굉장히 호흡이 길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끝까지 다 써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냐? 솔직히 하나도 편한 방법은 없긴 한데 밑그림을 먼저 그려두면은 간혹 나은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거 맛 좀 볼까요? 5번 중에서 3A를 몇 번 골랐대요? 한 번도 안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 5번 모두 마이너스 B에 투자했겠군요. 5번 중에서 한 번 3A를 골랐다면은 5번 중에서 4번은 마이너스 B를 골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A 마이너스 B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냥 이걸 미리 다 써주세요. 3A 마이너스 B 3A 마이너스 B.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끝내면은 답 안 나오니까 각각을 몇 번 골랐는지도 잘 정리해 주시면은 답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노잼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에 2번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쪼갈라서 문제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잼! 칠판 정리할게요. 네, 어차피 답이 좀 달려있긴 하지만 예제 2번 조금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3이고요. 2x-3의 다섯 것, 왜 맨날 5것 제곱이야?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3거듭 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x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x는 2x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를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전체 5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를 3번 고른다. 그리고 나머지 얘를 2번 고른다 라고 생각하면은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뭘 이끌어낼 수 있냐? 나는 5번의 기회 중에서 3번 2x를 고를 것이고요. 5번의 기회 중에서 나머지 2번은 마이너스 3을 고르려고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5C3 곱하기 2의 세거듭 제곱, x의 세거듭 제곱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9라고 써버릴까요? 답 나왔습니다. 5C3 같은 경우에는 5, 4, 3, 1, 2, 3 잘 나누시면은 10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이거는 8이고요. 이거는 x 세거듭 제곱이고요. 이거는 아까 계산했네요. 9예요. 그래서 720 x 세거듭 제곱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개수는 720이네요. 라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 이항계수 사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되게 수행평가 등등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인데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요게요. 요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면 1차시로 가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 이해하기 싫은데요. 이해하기 싫다면은 얘를 외우지 마시고 우리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조금 더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써 있는 것처럼 이항계수를 위에서부터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쭉 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열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개쩔게 신기한,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막 개쩔게 신기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저게 있어요. 저게 있는데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규칙만 대충 알려드리자면, 진짜 초보적인 규칙만 알려드리자면 맨 끝은 무조건 1, 1만 쓸 거예요. 맨 끝은 무조건 1, 1이고요. 세 번째 줄 쓸 때 이렇게 1, 1 쓰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2개 더합니다. 더하면은 그 다음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 파스칼의 삼각형의 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1 쓰시고 쭉쭉 모아서 3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도 계속 1 쓰셔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해보시고 여러 가지 성질들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칭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왜 대칭이냐면 NCR은 NC N-R이니까요. 대칭이고요. 그리고 왜 얘네 둘 합치면 이게 되냐면요. 요거 때문입니다. 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배경 설명해봤자 여러분 어차피 노잼이라고 할 거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하키스틱 공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성질이 있는데 대칭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알고 싶은 사람들은 요거 공부하시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질은 그냥 보이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찍찍찍 써내려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기억 안 난다. 그리고 이해하기 싫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나 알아달라. 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성질들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수능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이 그렇게 효용성을 띠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의견 아닙니다. 칠판 정리하고 25페이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있고요. 예제 3번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0 같은 게 나오고 2의 n-1거듭제곱 같은 짧은 결과가 나와서 멋져 보인다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항정리의 제가 보는 근본은 조합이라고 하는 확률과 통계의 내용과 뭐 혹은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과 다항식이라고 하는 되게 대수적인 내용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마치 뭐 우리나라 사람이랑 뭐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랑 뭐 미국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은 되게 안 만날 것 같이 생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어떤 다항식이 이게 다항식 폴리노미얼이라는 그 약자, 폴리노미얼이라는 단어의 약자 P를 다항식이라고 보통 쓰는데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뭐에 대한 다항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 B, C의 다항식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B, C의 다항식이 가령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쓸게요. 뭐 A 5거듭제곱, B 1거듭제곱, C 1거듭제곱 더하기 8A 제곱, B 1거듭제곱, C 3거듭제곱 더하기 9A의 2제곱, B의 3거듭제곱, C의 4거듭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엉망으로 나타나 있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의 합은 얼마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개수의 합은 이거 1이라는 게 숨어 있네요. 앞에 것만 싹 다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3 그래서 답이 뭐 얼마가 나온다라고 금방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요. 개수가 뭡니까? 문자 말고 덕지덕지 붙은 거. 덕지덕지 붙은 것을 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자가 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모든 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무엇이냐면요. 항들끼리는 덧셈으로 구분이 되고요. 요 항 안에서는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곱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장 게으른 숫자는 무엇이냐면 1입니다.
0은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그냥 0을 곱해버리면 다 0이 되고요. 1은 자기 주장이 너무 약해서 곱하기 1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럼 곱셈에서 중요한 숫자가 0과 1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대충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힌트 드렸죠? 개수가 뭐라고요? 문자 말고 덕지덕지 붙은 것들. 그러면은 문자가 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주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A와 B와 C에다가 각각 1을 대입하겠습니다. A와 B와 C에다가 1 다 대입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1이 되고요. 이게 얼마가 돼요? 8이 되고, 요건 9가 되고, 요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 1. 다항식에, 사실은 다항식의 문자에 모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뭐만 남냐? 개수의 합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수의 합을 얻어내는 방법이 문자에 싹 다 1을 대입하는 것이라는 걸 방금 배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수의 합은 아닌데 이런 대입도 괜찮지 않을까요? A, B, C에다가 모두 0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공평하게 죽창 세대 맞았고요. 그래서 답이 3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상수항인데요. 그러면 상수항이 뭐예요? 상수항이라는 것은 문자 붙은 것들 다 치워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곱셈에서 중요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0을 곱하면 0은 되게 주장이 강한 숫자여서 나머지 것들을 싹 데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ABC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0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도 피해 안 입으니까 고스란히 남아요.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 더 쓰겠습니다. 다항식에, 사실은 다항식의 모든 문자에 모두 0을 대입하면요. 무엇을 얻냐? 상수항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페이지 25의 문제 5번 풀기 전에 잔소리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왜 잔소리하고 있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그 안에서 다 배웠을 텐데 그 와중에 까먹었을까 봐 복습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배웠으면은 뭐 끝났거든요. 문제 5번 되게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또 여러분한테 어렵게 막 문자 쓴다.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처음 배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문자 쓴다.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살짝 변형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문제 0번 만들 건데요. 0번 문제는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5거듭 제곱. 계속 5거듭 제곱 하고 있는데 뭐 알죠? 이제 OC0, A5, B0 OC1, A4, B1 이게 편집자만 있었으면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한 2배속으로 감기 했을 텐데 편집자도 없고요. 제가 편집할 줄은 알지만 편집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근데 벌써 또 틀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틀리진 않았네요. 이게 OC5랑 똑같은 거네요. 이것도 OC4랑 똑같네요. 이것도 OC3이랑 똑같으니까 A를 3번 골랐다 이 말이 되기도 하네요. 상관없구나. 미안합니다. 솔직히 설계했다. 그죠? 그래도 좀 순서는 맞추겠습니다. OC5, A0, B5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A는 B는 1을 대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1들만 대입하겠다. 이게 개수의 합이구나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합니다. A, B에 동시에 1 대입했어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2의 5거듭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문자들이 싹 다 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게 OC 0 더하기 OC 1 더하기 OC 2 더하기 땡땡땡 OC 5까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항 계수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어떻게도 하시면 되냐? 파스칼의 삼각형 쭉 그려놓으세요. 쭉 그려놓고 발음을 좀 웃기게 한 것 같은데 쭉 그려놓고 1, 5, 10, 15,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 아, 이거 진짜 지렸다리. 32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풀었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칠판에 쓰여있던 거 재활용하는 중이고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한 큐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는 1을 대입하고 B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좌변은 당연히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요? 0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쪽 쭉 살펴보겠습니다. 쭉 살펴보시는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3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고요. B가 4번 곱해지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B 아예 안 곱해졌네? 그러면은 그냥 OC 0.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한 번 곱해졌네. A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시고 이거 플러스라고 쓰면 큰일 난다. 마이너스 OC1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A는 3번 곱해졌는데 지금 나는 A가 몇 번 곱해졌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1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은 부호에 영향을 주는데 하필이면 짝수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플러스로 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이런 걸 얻어요. 이런 걸 얻는데요. 여기까지가 1번이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미심쩍으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손으로 그려보세요.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OC 0 더하기 OC 2 더하기 OC 4 빼기 OC 1 빼기 OC 3 빼기 OC 5는 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항해 버린다면은 OC 0 더하기 OC 2 더하기 OC 4는요. OC 1 더하기 OC 3 더하기 OC 5와 같습니다. 물론 얘네들끼리 같고 얘네들끼리 같고 얘네들끼리 같긴 한데 일단 뭉뚱그려서 생각했을 때도 방금 전에 이 전체의 합이 0이었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들끼리 같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 전체의 반이고요. 이거 전체의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0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냐? 2의 5거듭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의 5거듭 제곱의 반이고요. 얘도 2의 5거듭 제곱의 반입니다. 그래서 2의 5거듭 제곱 나누기 2, 2의 5거듭 제곱 나누기 2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뭘 풀이한 거냐? 2번을 풀이한 겁니다. 이 한계수 굉장히 테크니컬하다는 거 지금까지 잘 보셨죠? 그래가지고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이건 증명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근데 안 된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그리셔서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시간을 통해서 중단원 문제와 대단원 문제 호다닥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